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벌써 4월이고 벌써 봄이네요. 포진님, 네. 저희 얼마 전에 톡톡썰랩이 네. 애플 팟캐스트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와. 정말요? 같이 가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점령했죠. 네. 네. 애플 그랬나요? 팟캐스트 코리아 팀장님께서 톡톡썰랩 그래 한번 미팅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네. 한번 뵙고 왔죠. 맞습니다. 메인에도 네. 걸리고. 그러니까요. 좋은 소식이네요. 메인에도 한번 걸어주시고 인스타 마팔도 하고. 인스타 마팔도 하고. 최고. 네, 팀장님이 그 톡톡썰랩도 많이 들어주셨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애플 팟캐스트가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또 언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포티파이의 팀장님과의 미팅하고 나서도 스포티파이 홍보를 한번 해드렸는데 애플도 한번 해드려야죠. 저희한테 네. 말씀해 주시기로는 드디어 애플 팟캐스트가 안드로이드랑 윈도우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요. 완전 그냥 똑같이 로그인 없이도 청취가 가능하고 링크만 타고 들어가면 애플 팟캐스트 생태계처럼 그냥 UX, UI가 다 보이는. 이게 요 며칠 애플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갑자기요? 네. 광고를 좀 해드리면은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갤럭시 유저들도 애플 팟캐스트 팟빵이 조금 많이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셔서 다 들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호재네요. 네, 호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플 팟캐스트가 좀 메인에 다시 한번 걸리면서 팔로워 800명을 돌파를 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애플만 800명인 거죠? 애플만 800명. 와, 애플 대박이다. 최고네요. 네. 짱이다 짱. 그래서 이제 곧 1000명을 돌파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념 행사 준비돼 있나요? 기념 행사 이제 이벤트 돌파 하나, 또. 이벤트 한번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격경사를 맞이해서 또 초특급 게스트가 모셨습니다. 한 분. 초특급 게스트는 바로 저희가 한 2-3달 전에 게스트 모집 공고를 한번 올렸었거든요. 그 게스트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이 바로 된 게스트 유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순님은 왜 닉네임이 유순이에요? 제가 사실 네. 성격이 조금 온화하고 네.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 해서 친구들이 이제 유순하다 해서 유순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스타벅스 닉네임도 유순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키웠던 거북이 이름이 유순이었습니다. 근데 외모는 되게 남성미가 있으신데 네네. 스타일도 그렇고. 네. 이게 또 반전 매력이라고. 반전 매력. 그렇죠. 완전 매력. 반갑습니다, 유순님. 유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 게스트로 나온 유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특별한 게스트라고 여기서 또 많이 띄워주고 그래서 많이 부끄럽고 하는데 오늘 또 재밌는 사연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순님이 눈치채셨겠지만 딕션이랑 발성이 좀 남다르네요. 와, 진짜요? 정말. 아닙니다. 네. 부끄럽네요. 네, 지금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시죠? 저는 지금 아나운서랑 스포츠 캐스터를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조금 아마추어 리그 같은 거 중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축구 중계 한 번씩 하고 있네요. 오. 어쩐지 네, 목소리가 네. 실력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닙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이렇게 네. 또 띄워주니까요. 유순님이 또 체육을 전공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운동을 워낙 좋아하셔서 그러시군요. 네, 여태껏 저희 썰랩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한번 특별 게스트로 모셨고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연도 도착해 있으니까요. 사연부터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신경은 재능의 영역인가요? 노력의 영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운동을 하나 하는데요. 동계 스포츠이고 혼자 하는 운동입니다.
이제 겨우 2개월 했는데 선생님이 진지하게 저를 따로 부르셔서 혹시 선수시킬 생각 없냐고 하시네요. 운동신경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운동신경이 미쳤다며 선생님이 극찬을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저희 아들이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5배에서 6배는 빨리 배울 거라고 하시면서 선수 데뷔 코치님을 소개해 주시겠답니다. 저는 아이를 운동 쪽으로 키우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이 키우는 다른 엄마들이 그렇듯 건강한 취미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킨 건데 이런 제안을 받으니 큰 고민이네요. 운동이란 게 재능도 재능이지만 노력과 시간이 필수적이고 추가로 운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운동하시는지도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아이가 운동신경이 좋다고 해도 남아치고는 평소에 워낙 차분하고 정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공부를 해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엄마의 고민이었습니다. 네.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아직 공부에 대한 재능은 뭐 아직 판단하기에 이르지만 그쵸. 운동신경, 운동 쪽에 재능이 보인다는 또 선생님의 말씀에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네. 음.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사연이랑 조금 그 유수님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유수님도 남아치고는 평소에 차분하고 정적인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랬던 편이신가요? 어린 시절에도? 어린 시절에도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크면서 성인이 되면서 제 정체성을 확립해 간 것 같아요. 이제 성적 갑자기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네, 정체성이 확립이 된 것 같네요. 그래요. 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만약에 포지님은 지금 사연자처럼 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아버지예요. 네. 근데 선생님이 이렇다면 음.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으세요? 선수 데뷔 코치님을 소개받고 그쪽으로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내내 한번 가르쳐볼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우리 아이는 한번 공부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의사니까 그쵸. 아이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좀 얘기를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애한테 얘기를 좀 나눠보고 너 이거 운동하고 싶어? 이런 거 물어보고 아빠가 정해줘. 에? 네가 정해. 아니 본인 인생이니까 사실 진로를 그렇지. 자기가 진짜 선택권이 근데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너무 모르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것도 초등학생 편견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편견인가? 그거 사람마다 다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애기마다 네. 다른 거. 네. 그때도 뭐 충분히 이제 자아가 성성되는 시기지만 충분히 이제 선택할 수는 있으니까 그게 뭐 맞아요. 옳지 않은 선택이더라도 먼저 물어볼 것 같고 아이에게 물어본다. 네, 그리고 일단은 정규교육 과정 밟으면서 음. 계속 이제 물어보고 같이 그런 운동 활동 해보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조이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면. 근데 저도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운동이라는 게 사실 음. 계속 뭔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음. 또 비용도 많이 들지 않나요? 음. 약간 예체능은 사실 그렇게 일반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긴 할 것 같은데 저도 아이 의사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 의사가. 아이한테 너 이거 진짜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그럼 일단 해봐라고 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애가 하다가 질리거나 힘들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다시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맞아요. 마음입니다. 많이 어리긴 하니까. 그러게요. 맞아. 유수님은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선생님이 내 아이가 이렇다 그러면.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운동을 한다는 게 참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보통 예술 쪽 이제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이제 운동도 그런데 이게 아이의 꿈을 밀어주고 싶지만 이제 제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아이가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초등학교 때는 이제 지원을 해주다가 거기서 이제 좀 재능이라는 게 좀 안 보이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금 바꾸게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좀 잘하는 선수는 또 많이 지원해주고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이의 꿈은 밀어준다. 밀어준다. 네. 밀어주되 경과를 보고 그니까. 네, 그쵸. 결정을 또 바꾼다.
근데 반대로 선생님이 진짜 재능이 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네. 내가 봐도 이 아이가 막 그 전국체전이나 이런 데 나가면 또래보다 훨씬 우월해. 근데 아이가 하기 싫대. 그럼 끼끼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러면 너무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래요? 네, 본인의 의지가 맞아요. 없으면 이거는 백날 아무리 옆에서 부추겨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네. 너무 뛰어난 재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설득 안 하고 뭐 얘기는 하겠죠. 근데 사실 지금 당장 봤을 때 그 초등학교 1학년이고 지금 겨우 2개월 했는데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보이는 부분이랑 사실 이제 전국 단위로 나갔을 때에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을 때 이제 그런 애들이랑 경쟁하는 건 되게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재능이 뭐 80, 90 있다고 한들 노력 10, 20 할 의지가 없으면 사실 전국 단위에서도 크게 의미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안 시킬 것 같아요. 본인 의지가 없으면. 그래요? 그 반대로 애가 재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오히려 저는 더 갈등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갈등이 되죠? 아이의 꿈을 포기하게끔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아이는 너무 뭔가 하고 싶어 하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일로서 나는 정말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만한 재능까지는 없어서 자꾸만 고꾸라지는 아이를 두고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면 네. 사실은 아이의 정서도 그렇고 맞아요. 좀 그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 크면서 생각했어요. 자기 뭔가 능력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런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애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상처를 입을까 봐 부모 입장에서 그쵸.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떠세요? 진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고 만약에 1년 정도 가르치면서 또 비슷한 사연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진짜 이제 이 아이는 한 국가대표를 준비하는 수준으로 열심히 키워야 돼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러면 보통의 지금 그 성공하신 선수분들의 부모님들 예전 이제 인터뷰들을 들어보면 네. 다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시잖아요. 본인의 이제 그쵸. 직업도 그만두시고 아이를 100% 뒷바라지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쵸. 만약에 포지님이라면 아이의 재능이 정말 탁월하다고 느껴지면 내 커리어를 다 버리고서라도 아이 뒷바라지를 할 그런 의향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아이를 위해서도 있지만 일종의 좀 투자라고도 좀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자. 뭐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신 손흥정 뭐 선생님께서 뭐 지금은 굉장한 부와 명예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돌아올 게 아웃풋이 있을 것 같으면은 뭐 또 투자의 관점에서 뭐 내 아이의 행복도 있지만 나한테도 나중에 그게 또 돌아올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도해 볼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하다. 네. 유수님은 어떠세요? 투자해야죠. 투자해야 돼요. 된다면 투자를 해야죠. 제가 사실 아까 오프닝 때 제 소개를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네. 제가 과거에 대학 야구 쪽에서 기자를 한 2년 정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많은 선수 그리고 코치님들도 만났었는데 네. 정말 부모님들께서 주중에도 일을 빼고서도 경기를 보러 오시고 네. 이제 총무나 회장 같은 것을 또 팀에서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모님의 아이들이 또 잘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뭐 사업을 하시냐 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자기 일을 빼고 이제 와서 구경도 하고 아이에게 응원도 하고 뭐 팀 뒷바라지도 조금 하고 뭐 그만큼의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선수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만큼 투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의 관심과. 유수님이 근데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네. 꽤 유명한 캐스터가 되시고 네. 일생일대의 기회 이제 올림픽 그 해설위원을 딱 맡게 됐어요. 아하. 이제 내년 올림픽 이제 들어간대. 네. 근데 갑자기 아이가 나 올해부터 준비해야 돼 아빠. 다 때려치고 나만 도와줘. 어허. 애가요? 애가
되게 적극적이네요. 잘 어르고 달래야죠. 아무래도 금전적인 걸 지원을 해준 건 저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아이는 또 누가 지원해 줄까요? 아버지가 올림픽 해설위원이 되면 본인한테 더 좋을 텐데. 맞아. 그치. 그렇네. 근데 뭐 그래요. 그런 관점을 8살짜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8살짜리도 생각할 수 있죠. 아, 생각한다고 하지만 너무 지금 성인 된 관점이야 우리 얘기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운동신경이라는 게 재능의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노력의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키키님. 제일 어려운 질문을 저부터 시키시네요. 제일 잘하시니까. 원래 매는 빨리 맞아야죠. 재능, 노력. 이게 되게 참 어려운데 이게 또 체육 전공자분도 앞에 계시다 보니까 또 답변이 좀 어렵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취미 영역에서는 노력이 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맞죠. 하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 직업적인 단계로 이제 돈을 내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하는 단계가 되었을 때는 재능의 뒷받침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저희가 그 네. 사전 토크를 한번 해봤을 때도 다 재능이다라는 의견에 좀 모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스포츠라는 게 정말 그 재능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원초적인 스포츠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네. 육상, 뭐 수영, 진짜 타고난 피지컬의 운동 능력을 중요시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네. 반면에 아닌 종목들도 있잖아요. e스포츠? 아, 뭐 e스포츠도 e스포츠? 그렇고 e스포츠도 진짜 완전히 재능 재능의 아니에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e스포츠도 그렇고 사격도 그렇고 사격도 사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이님? 그런 어떤- 관점으로 내려가려면 한 윷놀이까지 내려가. 윷놀이, 아. 윷놀이 마스 아. 게임 뭐 이런 거. 뭐 실내와 멀리 던지기도 있을 수 어. 있겠네요. 그 정도 내려가야 어. 이게 노력 아닐까. 어. 아무튼 재능의 노력이 더해진 영역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맞아요. 조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재능 게 그런 종목까지도 네, 재능이다. 재능. 네, 저는 그러니까 재능이 어느 경지까지는 재능이라면 전 반대로 거기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높은 성취를 이루지 않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출발선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맞아요. 거죠. 네. 재능이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 출발선. 사람들은 출발선이라고 보면은 거기서 이제 노력이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다. 네네. 맞아요, 그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종목들을 왜 예시로 들었냐면 네. 재능이 어느 정도 그것도 뒷받침 된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해서 프로 선수를 어떻게 발굴하지라는 생각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컬링이 한때 많은 그 성적을 냈을 때도 그럼 이제 만약에 컬링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컬링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발굴해? 저는 컬링을 하는 사람들은 다 노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격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재능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비인기 종목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기 종목에서는 사실 이미 그 풀 자체가 이제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 풀 또한 사실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스포츠의 인기 정도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있기 때문에 재능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그런 노력? 이런 거는 뭐 컬링에서 우리가 대표팀을 한 10개, 20개를 놓고 나서 국가대표팀을 한 팀을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재능의 영역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진짜 팀이 우리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으로 보여지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인기 종목 그렇죠. 중에서도 그렇게 노력으로 보여지셨던 게 있어요, 혹시? 인기 종목 중에요. 네. 예민한 얘기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뭐 하세요? 자, 언제 안 했어요? 자이만 윤호님이 언제 안 주시니까. 했냐고요? 아니 한번 얘기해보세요. 알못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맞아요. 제가 윤호 선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기대되네요. 네, 당분간 한번 잠수 타볼 거고요. 사육선언. 네, 사육선언. 사육선언. 아, 네. 지금 저는- 12.3일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손흥민이 네. 과연 탁월한 재능가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 거의 저는 입을 90% 막겠습니다. 이상의 노력가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을 노력 하는데 또한 재능의 영역이라고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아니요, 정말 그 축구 실력
대한 재능이 정말 탁월한 선수인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이 그 위치까지 가기에 그 재능의 영역보다는 노력의 영역이 훨씬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포지님은 이 의견에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전혀 윤호님의 사유 판단에 동의하지도 동참할 생각도 없고요. 현명하시네요. 네. 그렇고 저는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약간 권위로 얘기를 하자면은 권위로 누르겠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의 부샤드 교수님께서 심리학과 권위자세요.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심리학자 교수님?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쌍둥이 연구를 대규모로 하셨어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랑 이란성 쌍둥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이제 공유를 하고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유전 연구를 하셨는데 2011년에 그 메디신 앤 사이언스 인 스포츠 앤 엑서사이즈에 발표하신 얘기에 따르면은 뭐 최대 산소 섭취량, 심폐지구력, 근력 등 운동 능력 지표 중 상당수가 약 30에서 60%가량 유전에 의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부 연구에서는 이 연구 외에 다른 연구에서는 뭐 70%까지 보고된 바도 있고 하지만 뭐 종목별 개인별 편차는 있다. 뭐 이 정도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해도 안 되더라. 이런 결과가 있는데 손흥민은 노력일까? 약간. 근데 그 정도의 이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축구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윤호님 말은 그 정도는 많다는 거죠. 그 정도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노력을 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략을 해주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윤호님이 더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 아버지 서포트라던가 환경적으로 되게 조성을 진짜 잘 받고 자란 세대잖아요. 거기는. 맞아요. 그런 그쵸.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게 맞아요.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포장을 너무 잘하신다. 네,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 씨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잠시만요. 이러면 사육선언 하셨으면 이러면 우리 파면당하고 아니 게스트 분한테 우리 한번 좀 의견을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수님은?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진짜. 저도 선수들을 참 많이 만나보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재능의 영역이 좀 많이 차지하지 않나. 이게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종목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비인기 종목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격 같은 것도 재능의 요소가 분명 들어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총을 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바람의 감각을 느끼거나 그런 것은 다 재능의 영역이잖아요. 야구 선수들도 항상 제게 하는 말이 분명 자기는 3배, 4배 이상의 노력을 하지만 옆에 있는 선수는 그냥 공 하나 던지고 나갔는데도 150을 던지는 선수가 있고 자기는 5시간씩 막 웨이트도 하고 몸도 풀고 유연성도 이렇게 다 갖추는데 150을 못 던지는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스포츠는 그래도 재능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바둑을 뒀었어요. 또 바둑도 이제 두뇌 싸움이고 해서 다들 노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싶지만 이제 순간적으로 기세나 그런 거는 또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 바둑판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대부분 그래도 재능이 많이 있지 않나. 재능의 노력이 더해져서 이제 상위 1%, 0.01% 선수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재능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진짜로 아까 윷놀이 얘기를 한 건 우스갯소리였지만 그 정도로 운이 많이 작용하는 스포츠가 아닌 이상 그렇죠. 뭔가 피지컬이나 두뇌 싸움이나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재능의 영역이 아닐까. 맞아요. 즐기는 것도 재능이고 노력도 저는 확실히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유수님이 평소에 그러면 진짜 재능이 나는 그래도 체육을 전공하면서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운동 종목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야구를 하거든요. 네. 물론 아마추어 선수고 그냥 혼자 이제 취미인 거죠. 근데 저는
10년 이상 야구를 했는데 레슨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 보통 사회인 야구를 하면 레슨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근데 그렇군요. 제가 10년 동안 아무 운동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스트레칭하고 웨이팅하고 이제 저만의 루틴을 가지고 던지는데 저는 이제 사회인 야구에서 소위 말하는 탑 클래스 투수란 말이에요. 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이런 것도 재능의 영역이지 않나라고 오.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럼 몇 나오세요? 저 일단 최고 구속은 110 이상은 나오고요. 오. 일반인이 세 한 자리를 번도 던지기가 참 대박이네요. 힘들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레슨을. 그리고 아. 이제 평균 자책점이라 하죠. 야구 어. 다들 좋아하시나요? 잘은 아, 모르는데 네. 적당히 네, 보고 네. 가끔 네. 봅니다. 네. 보통 이제 투수 투수 성적 산출을 할 때 평균 자책점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네. 보통 1점대나 2점대 던지는 투수가 KBO 그 한국 야구에서도 탑 클래스 투수란 말이에요. 저는 사회인에서 2점대 투수입니다. 오. 네.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20대 초반부터 다양한 이제 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평균 자책점이 뭔지도 잠깐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야구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투수를 이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어허, 네. 근데 그게 이제 자신이 실점했던 그 자책점 중에 자책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이 몇 점을 내줬다 그런 게 있는데 9이닝에서 몇 점을 내는지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 제가 2점대 투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평균적으로 9이닝을 던졌을 때 2점 정도 만 준다고 내주는 생각하면 네. 상대팀에. 그쵸. 야구가 근데 9이닝이 있잖아요. 그중에 어. 2점이면 엄청 엄청난 적죠. 거죠. 거의 뭐 야. 저는 뭐 저도 야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끔 보는데 네. 2점 되면 거의 그냥 그쵸. 리그에서 톱이잖아요. MVP 와, 급 투수죠. 진짜. 예. 이야.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진짜 잘 던지는 투수인 거잖아요. 그쵸? 점수를 안 내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야, 음.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요. 아, 야구를 그렇게 안 배우고도 진짜 좋아하는 거면 나 이렇게 재능이 있다라고 좀 느끼셨을 텐데. 네. 근데 그 유수님이 야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네. 나 재능이 있나봐라는 그 사실 때문에 더 좋아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나는 야구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야구를 잘하게 되는 것 같으세요? 뭐가 더 먼저냐? 뭐가 더 먼저인지가 좋아하는 좀 게 먼저였냐, 아니면 맞아요. 잘하는 게 오, 먼저였냐. 네. 이거 재밌다. 네. 재밌는 질문이네요. 근데 사실 좋아하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오. 야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음. 가지고 이제 더 잘하게 된 거죠. 네. 다른 종목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반대거든요. 아, 진짜요? 아. 저는 스포츠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러닝인데 아. 러닝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음. 러닝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가 군대 때 네. 네. 네, 군대에서 이제 3km 구보를 하거든요. 네. 하거든요. 소름 돋네요. 네. 3km 구보를 이제 맨날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 부대원이 한 90명 정도 되는데 아이고. 제가 1등을 늘 했던 거예요. 이야, 엄청난데요. 네, 근데 이거 그래서 진짜 재능이에요, 이건. 네. 재능이다. 그래서 내가 재능이 있나 보다. 음.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개주에서도 제가 우리 부대 대표로 나가고 요. 그러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게 네, 됐구나. 러닝에 재능이 있구나. 네. 와. 근데 나머지 스포츠에는 재능이 없으니까 좋아해도 이게 취미로 삼기가 아. 더 이상의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발이 빠른 게 야구에서도 타자의 엄청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스포츠에 다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발이 기초 빠른 거는 체력이. 어. 순발력이 또 좋다는 그렇네요. 거니까 맞아요. 힘을 잘 쓴다고 또 음. 얘기를 할 수 있죠. 야구팀 하나 이렇게 만들어도 그렇네요. 여기는 이제 훌륭한 투수가 계시고 그러니까요. 또 훌륭한 그러니까요. 타자도 네. 계시고. 근데 어쨌든 유수님이랑 저랑은 좀 정반대네요. 저는 좋아했던 게 먼저고 아. 유수님은 저는 안 잘, 되죠. 그치. 잘해서 잘한 게 좋아하게 맞네. 된 거고 유수님은 이제 좋아했던 게 먼저인데 조이님은 평소에 좀 네. 하는 운동 있으세요? 저요? 내가 그래도 진짜 아. 취미로 붙이고 흥미를 붙이고 하는 흥미를 붙이고 하는 거. 근데 저는 어렸을 때는 달리기를 되게 잘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못 하더라고요. 이게 좀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체육을 좀 놓고 막 그러면서 피구 시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뭔지 맞아, 아시죠? 맞아. 저 그럴 수 있어. 공을 무서워해요. 아이고. 공을 어렸을 때부터 무서워했는데 그래서 그런 운동 말고 저는 필라테스도 재밌었고 약간 저도 러닝 좋아하고 그 두 가지가 좀 주력 운동이라면 운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운동들을 봤었을 때 네. 좋아하는 게 먼저였어요? 아니면 잘하는 게 먼저였어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살려고 했구나. 살려고 시작했다가 살려고. 재밌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재미가 먼저다. 저는 운동에 재능이 있는 건 확실히 아닌데 좋아하는 게 먼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종목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러닝을 진짜 못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안 하거든요. 재능이 없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종목마라 이게 또 다른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좋아하는 게 먼저인 사람이랑 잘하는 게 먼저인 사람. 키키님은 좀 어떤 편이세요? 일단 저도 좋아해야지 뭔가 하는 편이기는 한데 예전에는 잘해서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잘해서 저는 그래서 뭐든 시작해서 중간까지 되게 뭔가를 항상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좀만 해도 내가 평균 이상 하네. 그냥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 걸쳤던 것들은 되게 많은데 그거를 한 기간에 비해서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닝을 한 가지 예시로 든다면 저 그 러닝을 이제 입사했을 때부터 했으니까 7년째 하고 있는데 근데 저랑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은 지금 예를 들어 10km 이제 대회를 나간다 쳤을 때는 여자분들도 40분 초반대가 나와요. 그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진짜 빠르네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했을 때 조금만 하니까 50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러닝 만만하네 이렇게 했는데 그 상태로 쭉 가서 전 지금도 PB가 50분이에요. 정체됐네요. 그쵸. 근데 제가 많은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해서 뭐 좋아하게 됐다라는 게 맞았지만 이걸 좀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잘 포장하면 육각형 팔방 미인인 거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작은, 그러니까 그 큰 육각형이 아니라 작은 육각형인 거지.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생각을 한 거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좋아하는 게 더 오래 간다.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키키님 보면은 이게 사실 운동 재능 할 때 우리가 보통 피지컬적인 부분들, 뭐 달리기 속도라든지 뭐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아까 바둑에서 뭐 기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투지라던가 공격성이라던가 이런 것도 운동 재능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뭔가 일단 약간 맞아요. 지르는 도전하고 일단 시작하는 맞아요. 이런 재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투직 아마 그래서 초심자의 운이 좀 많이 저는 적용을 했던 것 같고 약간 사랑도 약간 조이님이랑 지금 유수님은 자기가 먼저 좋아하고 상대의 이제 답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윤호님은 상대가 먼저 자기를 좋아한 거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시작했는데 이 관계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도 좀 엮이는 것 같아요. 명언. 네. 찢었네요. 찢었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네, 밥값 다 했습니다. 네. 포지님은 좀 평소에 하시는 운동 뭐 있으세요? 저도 계속 말씀하시길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되게 작은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매일같이 팔굽혀펴기를 100개씩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요? 네, 진짜 대단하다. 그거를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운동을 잘 안 하니까 그냥 습관화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그 가슴에 대흉근의 자국을 느끼는 거를 제가 좋아해요. 그 약간 대흉근이 수축되고 하는 그런 이제 반복되는 작용을 할 때 약간 그 맛이 좋고 근데 뭐 허벅지나 이런 데는 좀 아프고 대단하시던데. 그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팔굽혀펴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팔굽혀펴기를 잘하게 돼서 그래서 또 더 좋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지 않았나. 와 대단하다.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생각해보면 군대에 있을 때 모든 게 군대에서 시작되는구나. 남자들은 군대가 주가 될 수밖에 없을 수 없어요. 인생의 큰 진짜 전환점인가 보네. 저희 부대가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들 매일 2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저도 어울리다 보니까 같이 이제 헬스, 보디빌딩을 2시간씩 같이 했는데 그때 하면서 이제 내가 벤치프레스를 잘하는구나. 자세가 좋구나. 그리고 본인의 재능을 발견했네요. 가슴이 잘 발달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그리고 또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라고 되게 전설적인 선수 있잖아요. 그쵸, 있죠. 미국 주지사도 하시고 근데 저는 그런 이제 몸을 절대 가질 수는 없겠지만 가지고 싶은데 이제 그분의 가장 큰 특징이 넓은 가슴이라서 그런 이제 또 동경도 있었고 죽음이 죽음이 그러게요.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다 비슷비슷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운동 말고 다른 예체능 계열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하게
다른 예체능 계열도 다 동일하게 이건 재능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편이신가요, 조이님? 완전요. 사실 저는 그 예체능 안에서 체육이 가장 노력의 영역이 크고 예능 쪽 계열은 확실히 저는 좀 재능이 거의 90%다라고 확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능 쪽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재능 맞습니다. 아이고. 맞아요. 이거는 네. 노력해서 저도, 되는 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옛날에 그 유명한 이제 뮤지컬 중에 빌리 엘리어트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알죠. 그 뮤지컬이 이제 아주 어린 소년이 무용을 하고 싶어서 이제 무용을 배우는, 그리고 나중에 최고의 무용수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재능의 영역이라고 확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실제로 오디션을 보면요, 빌리들을 한 6명에서 5명 정도를 뽑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해요. 모든 프로덕션이 다 비슷한 게 아이들을 공개 오디션으로 뽑고 한 1년인가 2년을 계속 가르쳐요. 네, 그게 되게 빡센 뮤지컬이라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잘하면, 그러니까 본인들 프로덕션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규격을 벗어나면 잘라요. 아이고. 그래서 그 1년이나 2년 안에 딱 그냥 원하는 만큼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방송사를 끼고 옛날에 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오디션을. 지금 최근에 막 유퀴즈에도 나왔던 러시아 쪽에 되게 유명한 수석 발레리노가 된 전민철 군이라는 그 무용수가 있어요. 그분이 키가 너무 커져서 탈락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막 들을 때, 무용 쪽도 100% 거의 피지컬로 모든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내가 100% 막 진짜 노력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유연하고 이런 거를 다 둘째치더라도 피지컬이 원하는 규격에 안 맞으면 잘려지는 그렇네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진짜 예체능은 다 재능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술도 그런가요? 미술도? 사실 잘 몰라서. 저도 미술을 잘 모르는데. 미술은 잘 모르겠고 음악은 그냥 드는 생각은 이거 약간 주변 도르긴 한데 그 저희 어머니가 그 합창단, 시립 합창단을 하셨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냥 주부로 생활을 하시다가 한 3, 40대까지 그냥 음악이 어렸을 때 꿈이었어가지고 시립 합창단 시험을 보셨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한 7년 정도 소프라노로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전혀 저희 어머니께서는 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으셨는데도 뭐 노래를 잘하시는 거니까 뭐 근데 반면에 저는 뭐 그런 재능을 물려받지 못해서 제가 노래를 잘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음악적으로 보면은 뭐 절대음감, 상대음감 이런 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절대음감인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물려받는 재능 유전의 영역에 있지 않나. 그래요. 대신 맞아요. 좋은 목소리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렇네요. 이것도 재능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예체능 다 재능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유수님이 아까 처음에 자기소개를 해주실 때 스포츠 캐스터를 꿈꾼다고 하셨는데 스포츠 캐스터를 꿈꾸게 된 계기는 뭐예요? 사실 이 질문 진짜 어려워하는 게 항상 면접 가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 같아요. 당신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냐? 당신 왜 스포츠 캐스터가 되고 싶냐? 예를 들어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단순히 제가 사실 여기서 팀 이름 같은 거 말해도 되나요? 네네. 2008년도부터 야구를 봤는데 저는 기아 타이거즈 팬이에요. 네네.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저도 반갑습니다. 기아 팬이시구나. 갑자기 이렇게. 네, 어쨌든 제가 야구를 좋아한 지 1년 만에 2009년에 기아가 나지완 선수의 극적인 끝내기 홈런으로 우승을 하게 됐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홈런을 치는 것도 너무 기뻤는데 그때 캐스터의 그 멘트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나도 이 시청자들과 혹은 또는 청취자들에게
목소리를 통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캐스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계기가 돼서 합격입니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쭤본 이유가 이제 야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네. 이제 어렸을 때 야구 캐스터의 멘트를 듣고 또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어떤 장래를 꿈꾸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유수님의 마음속에는 한편에는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추어 사회 야구단에서는 내가 진짜 탑 클래스인데 나 그러면 야구 선수로 한번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꿈을 꾼 적은 없으세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도 제가 야구를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었고 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잘했는데 네. 현실적인 게 이제 많이 좀 쉽지 않았죠. 아무래도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체격 조건도 좋아야 되고 보통 투수가 키가 180 이상은 되어야지만 그 프로 스카우터들이 이제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일단 키가 제가 180이 넘지 않았고 제가 몸이 조금 약해서 이제 항상 던지고 나면 어디가 아팠어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야구 선수나 운동 선수가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좀 제약들을 느끼면서 진짜 더 재능의 영역이구나라고 느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트레이닝 파트로 가도 이 몸을 쓰는 것도 재능의 영역이 될 수 있고 피지컬도 당연히 재능의 영역이고 유연성 같은 거 지금 보여지지 않는 유연성 같은 것도 재능이잖아요. 근데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게 어느 정도 상급을 찍어야지만 이제 프로에서도 0.1% 그 상위권 클래스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여서 무조건 저는 다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으로 좀 돌아오면 초등학생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이님? 해답을 네? 내려주십사. 제가 해답을 내려도 될까요? 근데 공부를 해도 잘할 것 같다라는 거는 사실 뭐 부모님의 판단이신 걸까요? 희망일 수 있어.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나이 때는 뭐 두 가지 다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되 또 아이한테 공부도 같이 제공을 하는 게 아이 언제 놀아? 불쌍해. 아이 뭐 되게 사악하게 보셨어요. 운동을 하고 싶어 한다면 사실 이 나이 때는 취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요. 하는 게 재미일 수도 있어요. 맞아. 재밌는 거야. 공놀이니까. 맞아. 공놀이? 근데 이 친구는 동계 스포츠 준비한다 그랬죠? 그렇네. 이게 써져 있네요. 좀 힘드네. 동계 스포츠? 혼자 하는 종목이래 또 외롭네. 키키님 이 외로움을 아이에게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 냉정하게 좀 이럴 때일수록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을 교육을 할 때 이제 운동 선수로 자라게 되면은 학업이나 여러 부분들을 사실 놓고 운동 하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해외 사례들을 봤을 때는 전문 운동인들이 이제 퇴역 후에 이제 전문 직업을 갖는 등으로 학업을 놓지 않고 다 같이 끌고 가는 경우가 그쵸. 많아요. 맞아요. 이제는 조금 엘리트 체육 좀 변화를 맞아. 해야 합니다. 네.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 네. 맞아. 아니 저 왜 갑자기 오늘 선언을 많이 하시네요. 오늘 몇 개 하세요? 엘리트 체육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해야 할 때. 이거 굉장히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아니 저 되게 신기하게 느꼈던 게 그 양궁 선수 중에 장혜진 선수라고 네. 금메달리스트가 있으세요. 네. 근데 양궁은 원래 이제 국가대표 되기 전에 각 이제 프로 그 구단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소속으로 일을 하는데 그 장혜진 선수가 국대 가서 이제 금메달리스트 따는 내내 소속되어 있던 그 구단이 무슨 공기업이에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슨 공기업인데 네. 은퇴를 하시고 거기에 취직을 시켜주셔가지고 지금 그냥 공직 생활 하실걸요? 공기업이니까 그냥 사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하세요. 공기업이라며. 근데 왜 사기업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냥 회사원이시다. 회사원으로 일하세요. 사무직으로 일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무직으로 일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진짜 엘리트 체육인들도 변화해야 할 때. 아니 결론이 엘리트 체육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한데? 진짜 이게 스포츠 전공자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맞습니다. 주제인데 맞습니다.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네. 맞아요.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제가 일본 찬양론자는 아니지만 네. 일본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네. 일본에 갔을 때 공원에 항상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이제 취미로 하면서 이제 야구나 축구 같은 거를 하면서 이제 맞아요. 인프라가 그냥 정말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엘리트 체육 근데 한국으로 돌아와 보면은 보통 엘리트 선수들만 야구를 그쵸, 하고 그쵸. 축구를 하거나 네.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한국 체육 진짜 변화해야 될 때다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네요. 그래요. 네. 생활체육의 깊이가 사실은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고교 야구 출신 했던 사람들이 프로로도 많이 가고 맞아요. 그러세요. 근데 한국에선 사실은 이제 생활체육이라는 것의 깊이가 되게 낮고 어떤 느낌이냐면 중학생을 올라가면 일본에서는 이제 부카츠라고 해서 클럽 활동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선택을 하면은 되게 애들이 공부만 할 것 같은데 이제 한 3, 4시에 학교 끝나잖아요. 그러면 저녁 10시까지 부카츠 활동을 해요. 그걸 3년 내내 하기 때문에 와. 거의 이제 뭐 야구를 한다 이러면은 준프로급까지 할 수 있는 오. 정도가 되고 꼭 밴드를 한다. 그러면 이건 그냥 진짜 준프로 밴드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 미래의 이제 직업적인 선택지가 되게 넓어지는 계기가 생기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부분이 약하죠. 많이 미약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운동 선수들 공부 잘해야 돼요. 인성도 좋아야 되고 맞아. 좀 개인주의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네. 최근에 다 이제 운동, 공부, 인성 다 갖춘 완벽해야 돼요. 그런 아. 선수가 되어야지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오늘 그 하고 싶은 게 먼저인지 잘하고 싶은 게 먼저인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결론은 뭐 엘리트 체육 뭐 각성해야 된다, 생활 체육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뭐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좋은 맞아요. 거는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잘하게 돼서 더 하게 되는 그쵸. 그런 선수단이 맞아. 중요한데 맞아요. 생활 바람직한 것 체육을 하게 같습니다. 되면은 그런 게 이제 맞아요. 자연스럽게 환경이 갖춰지게 되니까 결론은 그런 면에서 생활체육을 강화하자. 그래요. 맞아. 그래요. 네. 이런 저희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이 사연자에게는 진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우리가 뭐 시키세요, 마세요 이런 것보다 맞아요. 네 이런 어머님 이야기들이 응원합니다. 네. 진짜로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아직 그러니까. 꿈에서 못 깨어났어. 초 1일을 두고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행복한 고민이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아직 지금 많이 멀었어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중이병도 남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남아 단계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